부산은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며 노인과 바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인구 문제를 지적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국회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정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북구 신청사 모습이 결정됐습니다. 북구는 이번 설계 공모 당선자 발표에 이어 앞으로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훼손된 감천문화마을의 대표 조형물인 사막여우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은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며 노인과 바다로 불리고 있는데요. 해외 언론도 부산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집중 조명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인구 재앙을 우려한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 부산은 다른 광역시보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부산이 인구 재앙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20세기 이후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 대탈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선두기업의 탄생지면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부산을 공식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처한 도시로 분류한 것을 언급하고 취업 인구와 비취업 인구의 불균형으로 도시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경제 성장을 위해선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기업들의 사업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구조 개편이 부실한 이유는 신사업 및 신제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마이스나 해양 관광, 특히 이제 관광업을 중심으로 부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 있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광과 해양 자원들을 활용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뭐 개발이나 양개발 특히 아파트 이런 데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부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33만 1,900여 명입니다. 부산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300만 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20, 30대 인구는 74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부산 인구의 4.4%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도 2023년 0.66명으로 서울에 이어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와 청년 정착을 위한 전략 등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국회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3월 13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부산시는 올해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정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청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출정식을 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려면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2일 열린 남구 달맞이 축제 현장을 시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서면역과 부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나 지역 노조 총회 등을 찾아 시민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도 저희 직원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QR코드를 활용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본인 인증 후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는 소관위원회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 신청사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요? 신청사 설계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 열린 외부 공간을 강조한 설계인데요. 장동원 기자가 북구청 신청사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설 북구 신청사입니다. 차량과 분리돼 거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과 식물들이 어우러진 테라스가 눈에 띕니다. 북구는 지난달 설계 공모를 진행해 13개 업체 공모한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으로 청사 산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형적 특성이랑 자연환경 이런 거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숲공원이라고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진입 마당이랑 뒤에 금정산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휴식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성되는 엘리베이터랑 계단 같은 거는 24시간 개방해서. 북구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구청 업무시설과 구의회, 보건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북구는 전체 예산 1,570억 원 중 현재 1,080억 원의 구비를 마련했고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설계안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번 설계를 하면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게 바로 농수도보다 할 수 있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이 2026년 내년 한 3월 달 정도 돼서 착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 지어진 북구청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사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업무 공간이 부족해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대표 조형물 중 하나인 사막여우가 훼손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사정을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13년 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작가는 저작권을, 사하구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감천 문화마을이 관광 명소화되자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대표 포토존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충격도 가중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추락 방지턱에 올라앉으며 조형물에 기대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로 인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2020년 두 조형물에 대한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가 측에 연락해 700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사하구청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조형물의 보호를 위해 이처럼 주의 문구를 붙이고 안전 발판까지 마련해 뒀지만 사막여우는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이처럼 임시 보호 조치돼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볼 때마다 안 좋고 외국인들이 인상적인 사진을 찍고 가시고 싶어 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 시그니처인데 사실 어린 왕자고 사막여우는 되게 예쁘게 찍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뭐 너무 테이프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사하구의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상 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일반 보수업체에 의뢰했지만 모두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 때문. 작가와 협의 없인 개보수나 철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전 보수 비용의 수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구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가와 협의 중입니다. 그 제3자 보수는 가능하나 작가와 협의해서 제3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하게 부르니까 철거는 가능하나 그것도 작가랑 협의하에 파괴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이제 철거해서 이제 다른 곳에 보관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돼. 감천 문화마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약 60점.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작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2달 연속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7개월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1월 부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수출은 1.2% 감소한 10억 2,300만 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12억 2,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의 경우 품목별로 승용 자동차가 244%, 선박이 53% 증가했지만 화공품과 철강 제품 등의 감소가 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현장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등 취약시설 2곳의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습니다. 시는 4월 초순까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시설 1,200여 곳과 주요 취약시설 156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빙기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와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요즘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한데 부산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폐업에 내몰리는 부산 자영업자,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였습니다. 자영업자 비율 전국 최상위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 부산 자영업자 수는 31만 명으로 전년도 34만 4천 명보다 3만 4천 명,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해 폐업자 수는 늘었습니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서 2023년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은 손님이 줄어든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커져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녁 매출이 떨어지고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배달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앞발에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배달을 해도 이익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홀로 사장님은 지난해 23만 4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홀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도심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오피스 공실률은 18.1%로 전국 평균 8.9%의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14.2%, 소규모 상가 7.4%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공실률이 높습니다. 불황에 정치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를 살린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2020년 647억 원에서 3년 만인 2023년 224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6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 특례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지속된 경기 불황에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사 너무 어렵지, 상인들 매출 없지, 지금 쓰러질 것 같지, 그래서 돈 빌려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이게 산업구조적인 부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준비하되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산 경제의 탄탄한 버팀목이었던 자영업자들. 그러나 이제 적지 않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부산의 명소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과 자갈치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산의 명소 상권마저 잠식한 침체의 현실을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시장.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한 번은 찾는 명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옛날에는 뭐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 정도지.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고. 하지만 연말입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지만 지나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11시쯤 다 돼가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으려고 막 와서 다녀요.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다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관광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예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 비수기 겨울철 평일에도 테이블의 절반은 손님으로 찼다는 상인들. 불경기가 오래 가다 보니 상인들은 영업시간마저 줄였습니다. 손님이 안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업시간을 단축 아닌 본의 아니게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요즘은 한 7시에서 8시 사이 되면 거의 퇴근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 비상계엄 선포 파동이라는 삼갑 파도가 덮치며 상황은 심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주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타격이 커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7만 8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다른 명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젊음의 거리로 이름난 서면. 이곳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지하상가였습니다. 상인들이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왔다는 곳이지만 지금은 곳곳에 점포정리 문구와 빈가게가 즐비합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돈을 안 쓰고요. 일단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겹친 데 겹쳐가지고 지금 다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직원을 못 쓰다 보니까 1인 체제로 일을 하니까 혼자 풀로 12시간씩. 이곳 주 고객은 젊은 유동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청년 인구가 감소한 데다 지상에 BRT가 생기며 지하를 찾는 발걸음은 더 줄었습니다. 여기 나오셔도 저기 하루에 뭐 매상을 하나라도 올리고 가는 점포가 좀 극히 드물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점포도 안 나가요.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입찰 가격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코로나 전 0이던 공실률은 지금은 8.16%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 임대료도 떨어져 가장 몫이 좋다는 가게 임대료도 코로나 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 점주가 많은 서면 지하상가,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상권 특색에 맞는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저기 점포주들은 거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전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불황의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부산 상인들의 힘든 하루살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립부경대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 연구팀은 바이오 프린팅 과정에서 초음파 전단파를 활용해 세포 지지체의 탄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 남승윤, 박상혁 교수, 인제대 윤창한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세포 지지체 제작 중에도 구조의 탄성과 안정성을 비파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적층제조에 게재됐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갈매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기대 일원이 시민에게 예술과 감동을 선사할 친환경 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부산시가 추진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이기대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숲길을 거닐 수 있고 해녀막사, 포진지 등 지역 역사적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보유한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이곳이 공공예술과 디자인을 품은 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 등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첫 자문위원회를 갖고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The Igede Park site is very unique because it's so untouched and yet it's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yet it's also separated. It has this amazing balance. 부산시는 오륙도에서 동생말까지 이어지는 이기대 공원 일원 125만 제곱미터에 아트 파빌리온,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영역별 이기대 예술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합니다. 예술공원의 시작을 알릴 아트 파빌리온에는 예술공원만의 조형물인 아트 파빌리온과 세계적 미술관이 조성됩니다. 퐁피두 부산 분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숲속 갤러리에는 국내외 거장 전시관 67곳을 유치하고 숲속 갤러리 탐방센터 조성으로 공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공원의 간문인 오륙도 아트센터에는 옛돌 스트리트와 오륙도 탐방센터, 오륙도 아트센터 등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재정 737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간전략과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 예술공원을 조성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문을 맡은 토마스 헤드윅은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 공간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ut we're also in a time when the natural world is under threat everywhere. And so the protection of the nature and integration with the nature, I think, will be part of what could make this park really sensational. 부산시는 일관된 계획 아래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조성해 공공예술의 혁신 파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조성하는 예술공원의 연착륙을 위해 파빌리온 등 상징물 설치를 통한 시각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징물의 효과는 국내외 사례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